혈액을 채취했다. 각각 설탕 100g을 먹게 한 후 30분 뒤에 다시 혈액을 채취했다. 설탕을 먹기 전의 혈액과 먹은 후의 혈액, 각각의 포도상 구균을 넣고 백혈구의 활동을 살폈다. 백혈구는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며 그 크기가 적혈구보다 크다. 설탕 섭취 전 한 사람의 백혈구다. 백혈구가 많은 세균을 잡아먹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설탕 섭취 후 같은 사람의 혈액이다. 백혈구가 적혈구보다 훨씬 작아져 있다. 백혈구가 아주 적은 양의 세균만을 처리한 것이다. 즉, 설탕 섭취 후에는 백혈구의 세균 제거수가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설탕을 먹고 난 다음에 백혈구의 그 어떤 세균을 잡아먹는다든가 면역에 관계하는 기능들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세포를 키우는 설탕의 달콤한 유혹. 그 유혹은 달콤한 만큼이나 치명적이다. 우리는 식품을 구입할 때마다 가능하면 설탕이 덜 들어간 제품을 고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무가당 제품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가당, 과연 당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한국소비자연맹이 각종 과일 주스를 대상으로 당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무가당 주스와 가당 주스, 이 당도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일까요? 이 무가당 주스에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았을 뿐 다른 형태의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가당 주스 역시 많이 섭취할 경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당, 문제는 과잉 섭취입니다. 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의 경우 몸에 필요한 당의 75%를 탄수화물로 이미 섭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하루 찻숟가락 2개 정도로 설탕의 섭취를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빠지면 거부하기 힘든 맛의 유혹, 그것은 비단 설탕뿐만이 아닙니다. 빵 소비율이 높은 프랑스에선 1년 동안 한 사람이 먹는 빵의 양만 약 55kg에 이른다. 현재 밀가루 1kg당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20g. 지난 한 해 동안 4g의 소금을 줄였다. 전통 방식 그대로 빵을 만드는 제빵사들에게 소금의 양을 줄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속적으로 소금의 양을 줄여가고 있지만 손님들은 그 맛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다. 빵 맛이 변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맛이 최고입니다. 소금이 덜 들어갔다고요? 아니요,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프랑스 제빵협회에서는 2년에 걸쳐 밀가루 1kg당 6g의 소금을 줄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제빵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회 차원에서 엄격한 관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와 거래하는 농산품 가공업체가 소금이 적은 식품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럼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는 소금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체 역시 소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사회 전반적인 노력으로 프랑스인의 입맛은 소금을 줄인 음식의 맛에 점점 길들여지고 있다. 비교적 소금을 많이 먹지 않는 미국. 올해 초 미국 국립과학원의 의학연구소는 소금 일일 권장량을 대폭 낮췄다. 기존의 5g에서 3.8g으로 줄인 것이다. 이것은 티스푼으로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 분량이다. 식품을 구입할 때 중요한 기준 역시 소금이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소금이 아예 들어있지 않은 것이 인기를 끌 정도. 소금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깊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소금을 더 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혈관은 소금을 저장하게 되고 혈관을 수축하게 합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짜게 먹는 것이 혈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일까? 소변 배설이 안 되도록 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에는 맹물을 먹이고 다른 한쪽에는 염도 1%의 소금물을 먹였다. 3주 동안 두 그룹의 혈압을 측정,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3주 동안 소금물을 마신 쥐의 혈압이 급격히 올라 맹물을 마신 쥐의 혈압보다 훨씬 높았다. 한밤중에 40대 주부 백오키 씨에게 갑자기 찾아온 마비 증상. 쓰러진 직후 응급실로 실려갔고 검사 결과 뜻밖에도 뇌경색이었다. 백오키 씨의 뇌혈관은 심각하게 좁아져 있었고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뇌세포가 손상됐다. 원인은 바로 짠 음식이었다. 짜게 많이 드셨습니다. 그러한 것이 고혈압을 유발시킨 것 같습니다. 환자는 2년 전에 벌써 고혈압을 진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식생활을 그때 교정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렇게 마비 증상 같은 말이 어둔한 증상이 유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경색 진단 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백오키 씨. 마비 증상으로 아직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철저한 저염식과 꾸준한 운동이 치료법이다. 자, 집에 생활할 입맛대로 이렇게 먹으면 돼? 살아 죽어라 그래. 응? 이거 먹어봐요. 잘라요. 왜? 싱겁게 먹는다고 해도. 짜게만 먹어온 백오키 씨에게 소금이 덜 들어간 음식은 여간 고역이 아니다. 이만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저염식 덕이다. 그래서 반찬이 좀 약간 짠 것 같아. 다케코시 다카오 할아버지. 스스로 경과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얼마 전 다케코시 할아버지는 위암 수술을 받았다. 위에 자리 잡은 암세포 2개를 제거했다. 의료진은 암의 원인으로 다케코시 할아버지의 식습관을 지목했다. 여기서 죽은 아내도 위암이었는데 원래 농촌 출신이라 요리가 짠 편이었습니다. 위암과 염분과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역시 나이 드신 분들 중 염분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위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짜게 먹는 것은 위암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통식단을 중심으로 일본 국립암센터는 소금 섭취량과 위암 발생의 관계를 연구했다. 소금 섭취량에 따라 5그룹으로 나눠 조사해본 결과 소금을 가장 적게 먹는 그룹보다 가장 많이 먹는 그룹의 암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은 위 점막에 상처가 생겨서 출혈이 생깁니다. 출혈과 동반해 세포가 죽고 또 재생하는 과정에서 암의 싹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특히 고농도 소금을 섭취하는 것은 위 점막에 상처를 입혀서 위암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몸 안으로 들어간 소금의 일부는 아질산염으로 바뀐다. 아질산염은 위를 통과할 때 위벽을 자극하는데 이때 위를 보호하고 있는 점막이 벗겨지고 위벽에 상처가 생긴다. 손상된 위벽은 발암물질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될 뿐 아니라 아질산염 자체가 위 속의 단백질과 섞이면서 발암물질이 돼 직접 암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짜게 먹는 습관은 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평소 짜게 먹는 사람 10명과 싱겁게 먹는 사람 10명을 대상으로 소금 섭취량과 위 상태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먼저 참가자들의 평소 식습관을 알기 위해 식단을 조사했다.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섭취한 음식을 알고 일일 소금 섭취량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짜게 먹는 그룹이 평균 6g 정도 소금을 더